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목표가 이 구역에서 1등 매장 만드는 거였거든요. 카페 아르바이트 했을 때 돈을 던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막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시죠. 네, 그 동전 나하 카페 매니저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카페 브랜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나요?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 바로 이 카페 매니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투썸 플레이스 카페 매니저 김나래찬 멘토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들 카페 매니저 직업을 안내하게 된 강사 김나래찬입니다. 카페 매니저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카페 매니저는 이제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커피를 제조를 해서 고객에게 응대한다.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네네네. 그 업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카페 매니저마다 업무 역할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스케줄 관리, 그다음에 제품 베이스들의 한글 표시 사항이라고 해서 원산지에 네네. 대한 봉투 베이스별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본사 쪽에서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럽이나 원두 이런 자재 관리, 그리고 재고 체크, 그리고 스태프들에 대한 교육 담당까지 네.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페 매니저가 되려면은 네. 그 카페 그 아르바이트 단계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시작하면 좋아요. 저도 투썸플레이스 알바생부터 시작해서 점장까지 아, 올라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물론 시작하게 되면은 그 브랜드의 음료나 제조 네. 방법 이런 거를 이미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일하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긴 하지만 굳이 꼭 하진 않으셔도 돼요. 진짜요? 네. 본사에서는 네. 매니저랑 점장을 위해서 네.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서 매 실무 포스하는 방법, 커피 내리는 방법 다 알려주기 때문에 네. 꼭 굳이 알바를 커피에 대해서 몰라도 매니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매니저직은 매장을 관리하고 그쵸 그쵸. 네, 직원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그쵸.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커피숍이 아니어도 서비스 직군에 일한 경험이 있으면 아무래도 채용이 되는데 좀 더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바리스타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있나요? 꼭 굳이 필요는 없어요. 네. 네, 바리스타 국내에서 네. 주관하는 바리스타 자격증 1, 2들이 있는데요. 그 방식이랑 또 프랜차이즈에서 내리는 방식이랑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브랜드별로 투썸도 따로 스타벅스 따로 다 브랜드가 내리는 추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격증으로 해서 뭐 취직은 될 수 좀 더 좋은 되겠죠. 아무래도 이 전반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자격증이 없어서 못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특히 프랜차이즈는 그쵸. 그 또 레시피가 다 달라가지고 네, 그렇죠. 콩도 다 주잖아요. 그 커피 그렇죠. 콩도. 본사 쪽에서 이제 오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보다는 좀 개인 카페 숍이 좀 더. 네. 멘토님께서는 뭐 이렇게 카페 매니저로 이제 일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20살 때 처음 알바한 게 카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험이 카페를 넣을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경력이 다 쌓였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매장 운영이랑 이 직원 관리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어서 스텝으로 있던 곳에서 제가 매니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점주님하고 면담을 봐서 매니저가 됐고 지금은 그 밑단계 점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카페 매니저의 그 근무 조건이나 뭐 근무 환경 어떤가요? 로테이션 근무를 해요. 카페 같은 로테이션, 경우는 네. 오픈 마감 2교대 아니면은 오픈 미들 마감 이렇게 3교대로 이루어지는데 네. 월 휴무 같은 경우는 최소 4회에서 보통 8회 정도 이런 식으로 주말에는 거의 못 쉬고요. 주말에 못 평일에는 쉬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근무지를 네. 뭐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이 사장님하고 면접을 봐서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근무지 변경을 하려면 제가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직영점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마다 로테이션으로 근무지 변경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 카페도 많잖아요. 솔직히 네. 요즘 너무 많이 생겼는데 그 안에서도 매니저가 이게 있나요? 규모가 큰 곳이나 사장님께서 이 업이 본업이 아니시고 이제 다른 업무도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매일 가게를 맡길 수가 없으니까 매니저를 뽑거나 이제
점장을 뽑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대리 업무를 맡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카페 개인 매니저도 프랜차이즈 매니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 발주도 하고 파트타임 직원들이 있으면 교육도 하고 뭐 추가적으로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레시피 개발이나 시즌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아무래도 역량을 펼치거나 의견이 반영이 많이 좀 더 되겠죠. 개인 네. 카페는 서비스직을 하다 보면 고객님들의 유형이 정말 그렇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례 좀 말씀해 주세요. 번화가도 일을 해봤고 주거단지 쪽도 일을 해봤는데 네네. 유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화가 쪽은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진상이 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진상 유형 같은 경우 이제 번화가는 아무래도 술집 거리가 많다 보니까 번화가 취객 상대하는 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어요. 단골이란 이유로 좀 더 서비스를 달라. 원해. 내가 매번 오는데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런데 그럼 이거 드릴게요 했는데 이건 원래 매번 주던 거잖아. 더 줘. 막 이런 단골이지만 안 와도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단골도 계시고 밖에서 기분이 나쁘신 일이 있으셨는지 네네. 이제 저희 직원들을 하대하듯이 이제 말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르바이트 했을 때 돈을 던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막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시고. 네.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다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긴 하는데 늘 새로워요. 늘 새로워요. 늘 새롭고 성수기 비수기 나눠지기도 네. 하죠. 성수기는 1년 중에 5월하고 12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서 이벤트들이 되게 많아요. 12월 지금부터 해서 연말 연시 케이크 제일 많이 판매돼요. 되게 소득은 평균적으로 뭐 어떻게 되나요? 카페 쪽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 월 6회 휴무 기준으로 하면 190에서 210 정도가 평균이에요. 휴무가 줄면 월급이 조금 더 늘고 휴무가 늘면 월급이 좀 줄고. 매니저 그 생활 때와 지금 점장의 생활 때는 어떻게 좀 여유로워지셨나요? 점장을 처음에 했을 때 네. 주마다 1kg씩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밑에서 오더를 내리잖아요. 네네네. 뭐해? 뭐 만들어? 뭐해?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오더를 내려야 되고 이 그냥 커피만 만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매출로 이어져야 된다는 이런 게 조금 좀 압박감이 압박감.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책임감이 더 생기고 이 내가 기획했던 게 매출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신기하네요. 보람은 엄청나요. 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목표가 이 구역에서 1등 매장 만드는 거였거든요. 저희 매장에 네. 동네에 4개가 있어요. 동네 대회가. 네, 근데 매출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 생긴 지가 한 1년도 안 됐을 때여가지고 2년 만에 2년 만에 그렇죠. 급성장. 카페 매니저의 정년은 몇 세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균 35세에서 45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점장까지 한다면 이제 이 경력을 쌓아서 내 카페를 창업하시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빠지시는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결혼하고도 일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직영점 쪽이 오히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가맹점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님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안 나면은 누가 사장인지도 좀 곤란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복지가 그렇게 직영점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많이 매니저 하시던 분들이 이제 자격증 따시고 창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카공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상길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카공족들은 한두 시간만 계시는 게 아니라 기본 3시간, 4시간, 많으면 8시간씩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빈 공간을 채워줘서 카페가 꽉 차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왔을 때 어머 이 사람 가게가 잘 되나? 여기 사람들이 많네? 라는 효과도 있어요. 근데 다만 회전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4,100원으로 8시간을 있어서 이 4자리를 회전율이 안 좋아서 앉을 수 있던 분이 못 앉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카공족을 요새는 반기는 편이에요. 번화가는 상대적으로 낮 시간이 죽은 시간이에요. 그 술집들이 열질 않기 때문에. 직업병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맨날 투썸에만 있잖아요. 월 6회를 쉬면은 평균적으로 20일 이상을 카페에서만 지내요. 그런데도
쉬는 날이나 여행을 가면은 투썸이 보면 또 가요. 가서 음료를 먹는 것보다 멀리 여기에는 가서? 뭐가 있지? 라는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MB장에 뭘 파나? 무슨 케이크 있나? 인테리어가 어떻네? 이런 전반적으로 이렇게 쑥 둘러보고 갈 때도 있고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좀 다 비슷하게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손이 빨라져요. 손이 빨라진다. 그러니까 물건이 떨어질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잡고 있고 좀 이렇게 민첩해지는 게 있고 귀가 잘 들리게 되는 게 귀가 잘 그러니까 음식점 일하는 하게 되면 좀 그런 게 일하고 있다가도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되면 이게 스푼인지 포크인지 젓가락인지 알아요. 소리로. 그래서 떨어졌네. 갖다 이렇게 센스 있게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카페 매니저가 갖춰야 할 그런 역량이 있나요? 책임감하고 솔선수범을 가장 우선시로 봐요. 솔선수범해서 굳은 일로 내가 먼저 하게 되다 보면은 스태프들이 보고 따라해요. 그러면은 매장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돼요. 그리고 매장에 대한 애정이랑 관심도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가게가 더 잘 될 수 있게 아니면은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게 개인적으로나 뭐 전체적으로 팀워크를 발휘해서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카페 매니저라는 직업이 멘토님 적성에는 잘 맞으시는가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일하거나 가만히 있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는 일이 좀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20살 때부터 서비스업을 해온 것도 있고 사람을 만나고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무엇보다 커피를 줘야 일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일하는 일터인데 좋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만약에 누가 이제 고객이나 물어봤을 때 이게 무슨 맛이에요? 이거 어때요? 하면은 자신 있게 내가 다 먹어봤으니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맞으시네요. 네, 적성에 맞고 있습니다. 카페 매니저로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요? 매출이나 이런 게 올랐을 때는 굉장히 좋고요. 제일 좋았던 말이 제일 당연한 말 같아요. 커피가 맛있어요. 근데 그 말이 듣기가 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취향이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한 굿샷에 음료가 나왔어. 근데 고객도 만족해. 이러면은 이제 그냥 됐어. 뿌듯하다 이런 거. 카페 매니저가 돼서 후회하신 점? 사람을 상대해서 좋은데 사람을 상대해서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의도를 오해하시고 사과를 해도 이미 본인은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세요 이러든지 내가 안 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가끔씩 회의감이 있을 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일반 카페보다는 프랜차이즈는 되게 높기 때문에 매니저님이 맛에 대한 관리도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전 제 매장에 오픈할 때마다도 그렇고 주기가 달라지면은 시간마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원두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기계에서 이제 톱니바퀴 되듯이 이제 원두가 갈려요. 기계가 되면은 근데 이 기계가 갈리면서 원두 입자가 작냐, 굵냐, 아니면 원두의 그람 수가 다르냐 이거에 따라 맛이 맹물이 되기도 하고 쓴맛이 한약재 마냥 그렇게 쓴맛이 탄맛이 많이 나기도 해요. 카페 매니저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커피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포화 상태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내가 매니저로 들어가는 입장이면은 지점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가맹점도 계속 늘어나고 개인 카페도 늘어나면서 바리스타를 수요하는 곳이 많아져서 취직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한다 이럴 경우 이제 나만의 시그니처 음료나 독특한 운영 방식 아니면 인테리어 이런 좀 강점을 가져가야 아무래도 좀 더 매출 향상이나 인지도 향상에 좋겠죠. 맞아요. 멘토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어디를 가던 제가 일하는 근무 매장 직원들이 매장을 더 사랑하고 아꼈으면 아끼게끔 하고 싶고요. 직원들이? 네, 그러니까 애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매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환경을 구성해 가는 거는 결국 관리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고객한테도 그냥 단골이 그냥 있으니까 가는 가게가 아니라 이 가게를 가면 뭘 얻을 수도 있고 내가 힐링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커피나 케이크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꾸준히 찾을 수 있는 매장.
진짜 뼈속까지 카페 매니저시네요. 멘토님께 이 진로란 무엇인가요? 저도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저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네. 대답하는데 1년이 걸렸었거든요. 솔직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학창 시절보다 좀 20대 돼서 좀 더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는 모르겠으면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좋으니까 서비스직도 해보고 다른 일도 해보고 누굴 가르치는 일도 해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씩 제가 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조금씩은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내가 직업을 가질 때 도움이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한 게 내 경력이 되어서 더 큰 곳에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뚜렷해 하는 친구들은 원하는 그런 스펙을 쌓으면 되는데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를 수 있으니까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어요. 더 신나게 더 많은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진로는 나중에는 다른 직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Please don't talk about